여러분, 머리 감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샤워기 밑에서 거품을 헹구고 있는데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모여 있는 모습. 그 순간 심장이 철렁. 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감으면 감을수록 숱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불안 느껴보신 적 있나요? 거울을 보면 정수리 쪽이 훤히 보이는 것 같고 손으로 쓸어내리면 머리카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래서 머리를 덜 감는 게 낫나 아니면 아예 안 감는 게 나을까 고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빠지는 진짜 이유는 자주 감아서가 아닙니다. 숱을 지키느냐 잃느냐는 전적으로 감는 습관에 달려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빠지던 머리카락을 지키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두피 관리법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학회에서 효과를 인정한 커피 영양수도 공개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앞으로도 같은 습관으로 머리를 감으면서 몇 년 안에 정수리가 더 넓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걸 막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70을 넘기신 박미숙 어르신은 머리를 감고 나면 수건에 묻은 머리카락 때문에 거울 보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젠 모자 없이는 외출도 못해요. 이렇게 우울해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샴푸하는 방법, 두피 관리, 생활 속 루틴.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정수리 빈자리가 점점 채워졌고 다시 손주들과 사진도 찍고 모자도 벗고 다니게 되셨어요. 여러분, 특별한 약도 비싼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활 속 관리법, 그 작은 변화가 머리숱을 되살린 겁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머리숱을 지키는 검증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두피와 탈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상담해온 탈모 전문가 이진혁입니다. 특히 머리 빠짐 때문에 속상해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 정보를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다 탈모는 아닙니다. 사실 머리카락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남성과 여성에게는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남성은 주로 앞머리와 정수리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안드로겐성 탈모가 많고, 여성은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들거나 가르마가 넓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탈모라도 관리법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보통은 성장기가 3년에서 6년 정도 이어지고 그 다음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 빠져나가게 되죠. 하루에 50에서 100개 정도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이건 정상적인 주기일 뿐입니다. 문제는 새로 나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많아질 때, 즉 휴지기에서 다시 성장기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탈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 정상적인 빠짐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으면 빠지니까 안 감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요. 하지만 머리를 덜 감는다고 해서 빠지는 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두피에 쌓인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아 새로 자라야 할 머리카락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빠진 자리를 채워줄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제가 관리했던 70세 최경자 어르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루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진다며 이러다 다 빠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면서 감는 걸 피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 빠지는 양은 정상 범위였지만 두피 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 자라야 할 머리카락이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피 세정 습관을 바로 잡아드리고 두피 마사지를 병행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빠지는 양은 그대로였지만 새로 올라오는 머리카락이 훨씬 굵고 건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숱이 늘어난 건 아닌데 정수리가 덜 비어 보인다며 안심하시더군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리카락은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빠지고 난 자리를 건강하게 채워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두피 관리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논의 벼와 같고 두피는 논바닥과 같습니다. 논바닥이 건강해야 벼가 잘 자라듯
두피가 깨끗하고 튼튼해야 모발도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피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두피에 직접 힘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특별한 방법, 커피 영양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새로 나고 자랄 수 있다는 건 이제 이해되셨죠? 참고로 커피 영양수는 남성형 탈모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에 민감한데 카페인이 그런 요인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커피 영양수가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모발을 살려주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커피는 마시는 건데 머리에 뿌린다고 효과가 있어요?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피부과 연구팀이 모근 세포를 배양해서 카페인 용액에 담갔더니 모근이 무려 46%더 빠르게 성장했고 수명도 37%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임상 연구에선 탈모가 진행 중인 남녀가 카페인 스프레이를 꾸준히 사용했을 때 머리 빠지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카페인이 실제로 모근을 지켜주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게 만듭니다. 마치 말라가는 화분에 물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세포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카페인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에 기운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 세포가 힘을 얻어 머리카락이 더 튼튼하게 자라는 거죠. 모낭세포가 힘을 얻고 머리카락이 더 굵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셋째, 탈모를 가속화하는 DHT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머리 뽑히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를 진하게 내린 뒤 반드시 식혀줍니다. 뜨거운 상태로 쓰면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통에 담아서 머리를 감기 15분 전에 두피 전체에 고루 뿌립니다. 그 다음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고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두피에 직접 닿아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관리했던 78세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져서 빗만 대도 숭숭 빠져요. 이렇게 걱정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커피 영양수와 올바른 샴푸법을 알려드리고 3개월 동안 꾸준히 해보시라고 했죠. 몇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정수리 쪽에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빠지는 양도 절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머리 빗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커피 영양수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연구로도 입증됐고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로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이죠. 자, 두피를 살리는 방법까지 아셨으니 이제는 머리카락 자체를 보호할 차례입니다. 두피가 아무리 건강해져도 이미 자라난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잘 끊어지면 숱이 줄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머리카락 끝을 지키는 간단한 오일 코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피가 튼튼해져서 새 머리카락이 자라난다고 해도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미 자라난 머리카락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 끝이 푸석해지고 잘 끊어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지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두피에서 나온 피지가 자연스럽게 모발을 코팅해 줍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피지량이 확 줄어들어서 머리카락이 보호막 없이 바람, 햇볕, 샴푸 성분을 그대로 맞게 되죠. 그러면 머리카락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끝이 잘 부스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일 코팅입니다. 쉽게 말해 샴푸 전에 머리카락 끝을 오일로 살짝 감싸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샴푸가 머리카락의 수분과 유분을 싹 빼앗아가지 못하고 최소한의 보호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강유, 즉 쌀겨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에 자극이 적고 모발에 보습막을 형성해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두피는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미강유는 피부 친화력이 좋아서 잘 맞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분자가 작아서 모발 깊숙이 스며들 수 있고 라우르산이라는 성분 덕분에 항균항염 효과도 있어서 두피 트러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손바닥에 오일을 동전 크기만큼만 덜어주세요.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 부분에만 발라줍니다.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바른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평소처럼 샴푸하면 됩니다. 이때 너무 많이 바르면 머리가 기름져 보일 수 있으니 소량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관리했던 65세 박재상 어르신은 머리카락이 늘 푸석하고 샴푸 후엔 특히 많이 끊어진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샴푸가 독한 건 아닌지 아예 머리를 덜 감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셨죠. 제가 오일 코팅을 권해드리고 몇 달 뒤 다시 베었을 때 머리카락 결이 한층 부드럽고 윤기가 돌았고 끊어지는 양이 줄면서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도 머리가 힘을 되찾으니 이제는 손주들 앞에서 모자 벗는 게 두렵지 않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두피 건강이 새 머리카락을 키운다면 오일 코팅은 이미 자라난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숱이 든든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인데요. 의외로 이런 것들이 탈모를 악화시키는 숨은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탈모는 단순히 외부 자극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게 모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두피 혈류를 줄여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가족 걱정, 건강 불안, 외모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탈모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했던 68세 이정희 어르신은 머리 빠짐보다도 거울 볼 때마다 느끼는 불안이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피 관리와 함께 매일 10분씩 산책하고 잠자기 전 명상 음악을 듣는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머리 빠지는 양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훨씬 굵어졌고 무엇보다 어르신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이젠 거울이 무섭지 않아요라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탈모는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습관이 두피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는 게 머리를 감는 습관 외의 생활 패턴이에요. 술, 담배, 야식,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두피 혈류를 막아 모근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모자를 장시간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피가 숨을 못 쉬고 습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탈모는 단순히 유전이나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들이 모여서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윤정호 어르신은 집안 내력도 없고 젊을 때는 숱도 많으셨는데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확 줄었다며 찾아오셨어요. 알고 보니 매일 밤 야식과 술을 즐기셨고 또 모자를 거의 하루 종일 쓰다 보니 두피가 늘 눅눅했죠. 제가 생활 습관부터 바꾸자고 말씀드리고 술과 야식을 줄이면서 두피 관리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에는 머리 빠지는 양이 줄고 두피 염증도 사라지면서 모발이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겁났는데 지금은 다시 힘이 붙는 느낌이 든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습관의 차이가 탈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두피 관리와 오일 코팅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속 환경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결국 머리를 어떻게 감아야 제대로 된 걸까?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린 머리 감기 비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관리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수를 쓰고 오일을 발라주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 해도 결국 매일 하는 머리 감기가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머리를 감는 건 단순히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두피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린 머리 감기 8단계 비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리 감기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두피의 피지 보호막을 다 벗겨버려 건조와 손상을 불러옵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싶은 온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샴푸 전에 1, 2분 정도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지와 노폐물이 절반 이상 씻겨 내려가고 샴푸도 더 잘 작용합니다. 접시를 설거지하기 전에 물로 한번 헹구면 세제가 덜 드는 것과 똑같죠. 셋째, 샴푸는 머리 위에 직접 짜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두피의 화학 성분이 한꺼번에 닿지 않고 부드럽게 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는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무엇으로 감느냐입니다. 샴푸는 매일 두피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 하나하나가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먼저 피해야 할 성분부터 말씀드릴게요. SLS라고 불리는 황산염 계면활성제는 거품은 잘 나지만 두피를 자극하고, 실리콘은 머리카락을 코팅해 윤기 있게 보이게 하지만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인공향료나 색소가 많은 제품은 민감한 두피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추천드리는 성분은 판테놀, 녹차 추출물, 카페인, 비오틴 같은 성분입니다. 이들은 두피를 진정시키고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며 머리카락을 굵게 자라게 도와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두피가 얇고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저자극 무실리콘 약산성 샴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샴푸를 고를 때는 두피 타입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지성 두피는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간 제품, 건성 두피는 보습 성분이 풍부한 제품이 적합합니다. 이렇게 샴푸 하나만 바꿔도 머리 감는 습관의 효과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 감기 8단계 비법 중 넷째, 손톱 대신 지문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질러야 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두피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쓸어내리듯 감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자체는 크게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두피 세정이 끝나면 흘러내리는 거품만으로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여섯째, 샴푸하는 시간의 2배 이상은 헹궈야 합니다. 특히 정수리, 귀 뒤, 목덜미는 거품이 잘 남는 곳이니 꼼꼼히 헹궈야 두피에 자극이 남지 않습니다. 일곱째,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반드시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에만 발라야 합니다.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째, 마지막 헹굼은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두피 모공이 살짝 조여져 건강해지고 머리카락도 탄탄해집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75세의 안지숙 어르신은 원래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가 가렵고 머리카락이 잔뜩 빠진다고 늘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단계를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이상하게 감고 나면 시원하고 빠지는 머리카락도 줄어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두피가 훨씬 깨끗해지고 모발 굵기도 조금씩 굵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습관 하나 바꾼 것뿐인데 탈모 진행 속도가 확실히 늦춰진 거죠. 여러분, 머리 감기는 누구나 매일 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머리카락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지키면 빠지는 양이 줄고 두피가 건강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몇 년 안에 눈에 띄는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탈모 원인이 유전 때문인지 아니면 습관 때문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도 벗겨졌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 하시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어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절대 유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탈모 원인은 유전이 30%, 생활 습관이 7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에 따라 머리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집안 내력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습관이 탈모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루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탈모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루틴도 조금씩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정수리와 앞머리 쪽을 집중 관리해 주시고 여성분들은 가르마 방향을 자주 바꿔주거나 전체적인 두피 혈류 개선에 신경 써주세요. 두피에는 커피 영양수를 뿌려 모근을 살리고 머리카락 끝은 오일 코팅으로 보호해주세요. 머리를 감을 땐 8단계를 지켜 두피를 청소하듯 관리하시고 스트레스는 현명하게 다스리세요. 하루 20분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빠지는 양은 줄고 머리카락은 굵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느끼던 불안,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사라진 머리카락은 돌아오지 않지만 살아있는 모근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느냐, 나중으로 미루느냐, 그 차이가 5년 뒤 머리숱을 결정합니다. 기적 같은 단기 효과는 없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해보길 잘했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의 머리숱과 자신감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숱과 마음 둘 다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